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 컴피 UI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컴피 UI 설치하는 방법과 설치 이후 필수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미지 생성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가이드 영상입니다. 이 컴피 UI는 무료이고요. 처음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익히고 나면 광고나 상세 페이지, 이미지가 꼭 필요한 분야에서 나만의 이미지 생성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때까지 무제한으로 시도하고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깃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깃을 설치하면 GitHub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오픈소스 코드, 즉 소스가 공개된 프로그램을 CMD를 통해서 복사해서 내 컴퓨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소는 컴피UI 공식 GitHub 주소인데요. 여기서 인스톨링 컴피UI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안내가 나오고요. 다이렉트 링크 투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컴피UI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신 압축 파일은 원하시는 경로에서 압축을 풀어주세요. 저는 C 드라이브에 SD 컴피UI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풀었고요. 컴피UI 윈도우즈 포터블 폴더에 들어가시면 컴피UI를 실행하실 수 있는 배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엔비디아 GPU가 있다면 Run NVIDIA GPU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고 CPU만 사용하신다면 Run CPU 파일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성능의 GPU를 사용하실수록 퍼포먼스는 더 좋으실 겁니다. 이 CMD 창에 로그가 찍히게 되고요. 그리고 CMD 창이 닫히면 프로그램이 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피 UI 창을 닫고 나서 다시 열고 싶으면 여기 나와 있는 주소를 치시면 다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실행하시면 이런 기본 워크플로우가 나옵니다. 이미지 생성은 Q 프롬프트를 눌러서 하실 수 있고요. 현재는 체크포인트 모델이 없어서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체크포인트 모델을 다운받을 때 우선 원하는 모델을 검색해서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패션툰 모델을 다운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구글 검색창에 검색만 해주면 웬만한 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델은 11AI나 허깅페이스 사이트에서 주로 다운받게 되고 이후 소개해드릴 컴피UI 매니저를 통해서도 일부 모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11AI에 들어가셔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운로드된 체크포인트 모델 파일의 위치는 컴피UI 모델스 폴더에 체크포인트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컴피UI에서 페이지를 새로 우측해줍니다. 그러면 체크포인트 모델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Q 프롬프트를 눌러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체크포인트 모델과 긍정, 부정 프롬프트 그리고 옵션 값에 따라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미지 생성할 때 데이터 흐름, 진행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피 UI에는 기본 노드인 코어 노드뿐만 아니라 커스텀 노드도 있습니다. 커스텀 노드는 코어 노드가 하는 기능을 결합해서 원하는 기능을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노드입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커스텀 노드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워크플로우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커스텀 노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커스텀 노드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컴피 UI 매니저인데요. 컴피 UI 매니저는 컴피 UI의 커스텀 노드 폴더에 설치하고요. 이 폴더에 들어가셔서 CMD 닷을 치면 이런 CMD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git 클론 그리고 컴피 UI 매니저 git 주소를 입력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컴피 UI를 재시작해 주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디퓨전 프로세스를 따르는데요. 이 디퓨전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이 모델들을 구현해 놓은 것이 기본 노드입니다. 워크플로우를 만들려면 일단 각 노드의 용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노드를 설명드리면서 처음부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로드 체크포인트라는 노드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체크포인트 모델을 선택합니다. 클립은 입력한 텍스트를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인 토큰으로 변경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드 체크포인트 노드에 두 개의 클립 텍스트 인코드 노드를 연결하는데요. 하나의 클립 텍스트 인코드에는 긍정 프롬프트를 또 다른 하나에는 부정 프롬프트를 각각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클립 텍스트 인코드를 K-샘플러의 파지티브와 네거티브에 연결합니다. K-샘플러는 노이즈를 제거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과 세부사항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K-샘플러의 모델에는
로드 체크 포인트에서 나온 모델을 입력해 주고요. 라텐트 이미지에는 empty 라텐트 이미지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사이즈와 이미지를 몇 장 생성할지인 배치 사이즈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K-샘플러와 VAE 디코드를 연결하는데요. VAE 디코드에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 인공지능의 공간에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픽셀 이미지로 변환해 줍니다. 이 변환한 이미지를 프리뷰 이미지나 세이브 이미지 노드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대략적인 기본 구조를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많이 사용하는 기능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액터입니다. 리액터라는 노드는 얼굴만 교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딥페이크라고도 하는데요. 노드를 직접 배치해 보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노드는 리액터 노드인데요. 컴피 UI를 더블 클릭하면 노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액터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인풋 이미지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연결되는 노드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로드 이미지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이미지에서도 로드 이미지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변환할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로드해줍니다. 그리고 바꾸고 싶은 얼굴을 드래그해서 로드해줍니다. 이 아웃풋되는 이미지에서는 프리뷰 이미지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이브 이미지를 하셔도 됩니다. 프리뷰 이미지를 하시면 이미지를 저장하지는 않고 미리 보기가 되는 거고요. 세이브 이미지는 컴피 UI 아웃풋 폴더에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큐를 돌려보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워크플로우는 컨트롤 B를 눌러서 비활성화를 시켜주고요. 다음은 업스케일러입니다. 업스케일러는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여줍니다. Ultimate SD 업스케일 노드를 사용하면 쉽게 업스케일러를 구현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부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을 세팅해줘야 되니까 로드 체크 포인트를 먼저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Ultimate SD 업스케일 노드를 생성했습니다. 이 노드가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인풋으로 받기 때문에 클립 텍스트 인코드도 생성해 주겠습니다.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각각 연결해 주시고요. 체크 포인트에서 모델도 업스케일 노드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클립도 연결해 주고 VA도 체크 포인트에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다음 업스케일 모델이 필요한데요. 업스케일 모델 로더를 생성해서 업스케일 모델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 업스케일 모델이 없으신 분들은 매니저에 들어가시면 모델 매니저가 있는데요. 타입에서 업스케일을 선택하시고 인스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Ultimate SD 업스케일에 인풋되는 이미지를 로드 이미지를 통해서 받아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ltimate SD 업스케일에서 아웃풋되는 이미지를 프리뷰 이미지로 프리뷰 이미지 노드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업스케일하고 싶은 이미지를 로드 이미지에 넣어주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업스케일된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비교를 위해서 인풋 이미지와 아웃풋 이미지를 이제 나란히 두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머릿결을 보셨을 때 머릿결이 조금 더 선명해진 거, 좀 더 굵은 느낌이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도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깨져 보였는데 얘는 똑같이 최대로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고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들어오는 조명도 여기는 조금 과하게 밝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업스케일된 이미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넷을 사용하면 피사체를 어떤 모습을 하게 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넷 중에서도 오픈 포즈를 사용하면 포즈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만으로는 원하는 포즈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미지 생성도 엄청 많이 했어야 했는데 컨트롤 넷은 원하는 포즈를 취한 이미지만 있으면 아무리 프롬프트로 표현하기 어려운 포즈여도 한 방에 해결됩니다. 컨트롤 넷을 사용할 때 핵심이 되는 노드는 어플라이 컨트롤 넷, 로드 컨트롤 넷 모델, 그리고 DW 포즈 에스터메이터입니다. 이 노드들을 중심으로 워크플로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플라이 컨트롤 넷을 생성하시고 컨트롤 넷에서 바로 빼서 컨트롤 넷 로더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DW 에스터메이트를 생성하고 인풋 이미지에서 로더 이미지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아웃풋 이미지를 어플라이 컨트롤 넷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아웃풋되는지 중간에 확인하기 위해서 DW 포즈 에스터메이터에서도 프리뷰 이미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의 기본 워크플로우를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로드 체크 포인트를 만들고 클립을 추가해서 클립 텍스트 인코드 2개를 만듭니다. 컨트롤 C하고 컨트롤 Shift V를 하면 연결된 선이 그대로 따라서 복사가 되고요. 이렇게 클립을 연결해 주었고 컨디셔닝에서 빼서 K-샘플러를 만들어줍니다. 라텐트 이미지에서 empty 라텐트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VA 디코드를 만들어서 체크 포인트에 VA와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뷰 이미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컨디셔닝을 네거티브에도 연결을 해주고요. 파지티브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넷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의 조건으로서 이 컨디셔닝을 파지티브에 연결하고요. 클립 텍스트 인코드에서 파지티브 역할을 담당하는 노드를 어플라이 컨트롤 넷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프롬프트를 파지티브에는 A girl wearing white t-shirt, jeans, sneakers 라고 하고 네거티브에는 간단하게 worst quality, bad end 이 정도로만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포즈가 있는 이미지를 로드를 해주고 모델 연결을 빼먹었네요. 로드 체크 포인트와 모델을 연결해주고 다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때문에 위아래가 좀 잘리는데요. 길이를 늘려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얼굴이나 손이 뭉개진 거는 추가 모델을 사용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포즈 자체는 아주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스테빌리티 AI라는 회사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코드를 공개해버린 AI 이미지 생성 모델인데요. 다른 AI 이미지 서비스가 온라인에서만 서비스되는 것과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은 개인 PC, 로컬 환경에서 설치하고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디퓨전 하면 웹 UI를 많이들 알고 계셔서 웹 UI와 컴피 UI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웹 UI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사용자가 사용하기는 쉽지만 커스텀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컴피 UI는 내가 원하는 조합으로 노드를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서 이미지 생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미지 생산 파이프라인을 워크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이 워크플로우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능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드들을 적절히 추가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웹 UI를 로컬에서 사용하려면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뛰어난 고사양의 P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컴피 UI는 웹 UI에 비해 더 가볍고 적은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설치하기에도 더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체크포인트 모델을 다운받다 보면 그 모델 용량 자체가 크다 보니까 기본적인 메모리 용량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 컴피 UI를 로컬 환경에서 설치하고 컴피 UI 매니저 설치랑 리액터 업스케일러 컨트롤 넷 세 가지 기능을 핵심 노드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노드의 종류도 많고 연결해야 할 선들도 많아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또 워크플로우를 하나하나 직접 만들다 보니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퓨전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이해한 토대 위에서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더 많은 수익화를 위한 AI 사용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